경력직으로 이직할 때 학벌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학벌이 낮아도 좋은 곳으로 이직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저의 HR 경험과 커리어 코칭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경력직 이직에서 회사들이 학벌을 어떻게 보는지, 학벌을 극복하고 좋은 이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출신 학교는 바꿀 수 없습니다. 명문대 출신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력직 이직에서 회사는 생각보다 학벌을 잘 보지 않습니다. 출신 학교를 많이 보는 회사나 업계 직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탑티어 제조업 대기업군이나 일부 금융권, 기획, 전략, 연구 직무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 경력직으로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갖고 성과를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 집중합니다. 면접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뽑아서 즉시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 판단에 있어 학벌은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물론 명문대 출신이면 더 수월하겠죠. 하지만 경력 이직에서는 그 중요성이 신인 만큼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회사는 너무 고스펙은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가를 더 집중해서 봅니다. 경력직 이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 직장이 어디냐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일했는가를 면접관은 첫 번째로 봅니다. 전 직장의 위상이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면접관들은 그 정도 회사에서 일했으면 우리 회사에 와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첫 시작이 작은 회사였어도 한번 꽤 괜찮은 회사로 이직하면 그 다음 이직에서 학력은 극복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만들었는가입니다. 그래서 경력기술서를 잘 써야 됩니다. 면접관이 경력기술서를 보고 이 사람 면접 한번 봐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면접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어설픈 포장으로는 쉽게 어필되지 않습니다. 학벌이 낮은 만큼 이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서 몰입하고 최고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니죠.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학벌을 극복하고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이게 쉬운 건 절대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방법들로 성공한 사례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만약 본인이 학벌 컴플렉스를 갖고 있거나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고 싶다면 이 방법들을 써보세요. 바꿀 수 없는 조건에 집착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학벌이 좋지 못하다면 업계 지인을 활용해보세요. 그냥 이력서만 들어가면 서류 심사에서 낮은 학벌은 핸디캡이 되겠죠. 잘 아는 지인 추천을 통해 이력서가 들어가면 출신 학교는 희석되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이라고 인식되게 됩니다. 거래처, 고객사, 클라이언트를 잘 활용해보세요. 그들에게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먼저 이직한 동료 선후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내 추천을 통한 이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 면접 기회를 얻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학벌 컴플렉스가 있다면 한 번에 좋은 곳을 노리기보다 약간의 상향 이직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한두 단계 순위가 높은 회사를 노리거나 대행사에 있다면 규모가 적당한 인하우스로의 이직 등을 말합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소속된 회사의 위상을 높이면서 2-3년 단위로 이직을 노려봐야 합니다. 업계와 상관없는 공통 직무라면 연봉 수준이나 위상이 높은 산업으로 2종 이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대 출신으로 마케팅 대행사에서 첫 시작을 했지만 작은 인하우스, 중견 플랫폼 회사, 대기업 계열사로 이직에 성공한 사례를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런 회사를 공략해보세요. 역사가 오래되고 탄탄한 회사는 자리가 잘 안 납니다. 급하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 신생회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상위 업계의 하위권 회사나 대기업 미니 계열사를 노려보세요. 이런 곳은 기존 업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 회사라서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합니다. 학벌이 낮아도 도전해볼 만합니다. 만약 이런 곳으로 이직하면 연봉은 그 업계 수준을 어느 정도는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성공하면 그 다음 이직에는 해당 업계의 더 큰 회사로 이직을 노려볼 수도 있게 됩니다. 출신 학교는 희석되고 그 회사 경력이 더 크게 부각되기 때문이죠. 본인의 직무에 따라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영업이나 마케팅과 같이 철저히 성과로 증명할 수 있는 직무라면 말 그대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직무는 학벌 극복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성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걸 경력기술서와 포트폴리오로 잘 포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과를 어필하기 쉽지 않은 스텝 부서나 해당 업계에만 적용되는 특정한 직무들은
인접한 회사로의 이직을 노려야 합니다. 경쟁사도 괜찮습니다. 물론 연봉은 올려서 가야 합니다. 이런 직무들은 점진적인 업그레이드 이직을 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좋은 회사로 한 번에 가기가 힘들거든요. HR 업무를 하면 모든 직원의 출신 학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 신기한 경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회사는 같은데 스카이 대학 출신과 지방대 출신이 비슷한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직무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경력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면 본인 학위에 따라 대학 졸업 후 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명문대 출신보다 지방대 출신인 사람이 더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꽤 봤습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가 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 학위에 따라 학벌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직접 확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더 나은 곳으로 이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 중에 상위업계 하위권 회사로 이직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금융권으로의 이직입니다. 평범한 문과 출신이 금융권으로 이직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려 볼게요.